장군의 소리를 애청해 주시는 애국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예비역 육군중장 신원식입니다. 북한은 어떻게 SLBM을 단시간 내에 개발했는가? SLBM은 잠수함하고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이라는 두 개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가 필요합니다. 먼저 잠수함은요, 대개 옛 소련으로부터 도입한 잠수함을 그대로 쓰거나 그것을 역설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북극성 1형, 이거보다 작은 걸 발사했을 때 2016년도에 우리가 심포급이라고 그랬잖아요. 2000톤급. 이게 소련 잠수함 골프 1형하고 비슷합니다. 이번에 선보였던, 봄에 보였던 것이 골프 2, 소련의 잠수함이죠. 대개 잠수함 기술은 북한이 어디로부터 도입했다. 최근에 러시아 쪽으로부터 조금 기술 지원을 받는다는 이런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사되는 미사일 기술은 어디서 나왔는가? 초기에는 기초적인 기술은 옛 소련한테 왔겠지만 최근에 기술적인 인물은 중국으로 온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자, 중국의 SLBM 개발의 역사는 58년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핵 개발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최소 억제 전략을 하기 위해서 SLBM부터 개발했어요. 왜냐하면 지상에서 오는 미사일 몇 발 가져봤자 미국한테 격파되기 쉽잖아요. 과거에는 지상 발사 미사일은 이런 통에다가 넣어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그걸 사이로에서 발사한다고 그래요. 사이로라고 뭐냐면 고정된 발사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이로는 고정 위치니까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파괴할 수 있으니까 그거보다는 중국이 영국 불란서처럼 최소 억제 전략을 해서 미국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약소국이니까요. 억제하기 위해서 SLBM 개발을 미사일 중에서 먼저 서둘렀습니다. 30년 걸렸어요. 그래서 나온 게 쥐랑 1호라고 하는 미사일입니다. 이게 북극성 1형하고 비슷해요. 그렇게 해놓고 이 쥐랑 1호를 지상으로 뜯어다가 지대함, 그러니까 지상에서 함정을 향해서 오는 것을 DF, 동풍이라고 그러죠. 그 쥐랑은 영어로 JL, 동풍은 DF. 그래서 JL로 가는 것은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핵탄두 미사일이고요. DF는 뭐냐면 지상에서 함정을 향해서 발사하는 지대함 미사일입니다. 중국 주변에는 뭐 인도나 일본이나 좀 잠재적 적국이 있습니다만은 중국이 능히 상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가장 큰 적은 뭐라고 그럽니까? 태평양 건너서 오는 미국의 정원 세력들입니다. 태평양 건너서 주 무기나 대규모 인력은 배 타고 오죠. 항공모함도 오고요. 큰 수송선도 오고요. 거기에 뭐 구축함도 오고 여러 가지 함대가 옵니다. 그래서 소위 반접근 반거부, 중국을 접근해 오는 것을 우리가 거부하겠다 해서 그 핵심 무기체계가 DF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쥐랑을 싣고 핵잠수함은 미국 연안에 가서 미국이 아예 아시아 쪽으로, 중국 쪽으로 못 오게 억제를 시키고, 만일 억제가 실패해서 다가오면 동풍 지대함으로 함정 자체를 부시겠다. 그래서 동풍 21은 항모 킬러라고 하는 별칭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쥐랑 1호를 더 개발한 것이 쥐랑 2호입니다. 이 쥐랑 2호를 또 지대함으로 뜯어서 지상에 갖다 놓은 것을 동풍 31, DF3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JL1이 DF21, JL2가 DF31 이렇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러한 개발 절차를 북한이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중국도 개발하는 그 과정이 처음에 지상에서 미사일을 쏘는 지상 사출 실험을 해요. 그 다음에 해상에서 바지선을 갖다 놓고 이번에 쏜 것처럼 쏩니다. 마지막에는 잠수함에 장착해서 쏩니다. 북한도 이 과정을 그대로 거쳤어요. 2014년에 북한이 최초로 북극성 1형을 지상에서 사출 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정확하게 해상에서 골드 런칭 방식으로 발사에 성공합니다. 이게 북극성 1형입니다. 2016년 8월에 했죠. 그리고 2017년 트럼프 정부하고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그 해에 2월달과 5월달에 지대함으로 쏩니다. 이것을 북극성 2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2017년 8월에 김정은이가 미사일은 안 보이고 뒷부분에 북극성 3형이라는 도면을 제시했어요. 이게 2년 만에 쏜 게 북극성 3형이다. 그래서 중국은 쥐랑은 SLBM이고 동풍은 지대함 미사일인데 북한은 홀수는 SLBM이고 이것을 뜯어서 지대함으로 바꾼 게 짝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번에 발사한
북극성 4명은 과거 북극성 1형과 중국의 가장 최신의 SLBM G랑 2의 중간 정도 크기와 사거리의 위력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잠수함은 소련, 미사일은 중국으로부터 대개 수입을 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미사일의 외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연료라든지 연료 첨가제라든지 것들이 대부분 중국으로도 왔다. 그러면 중국으로부터 어떤 경로로 왔을까? 두 가지로 추정합니다. 중국이 미사일을, 그러니까 고체 연료 HTPB라고 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고체 연료 미사일을 파키스탄에 팔았습니다. 근데 파키스탄에 팔 때는 잠수함 발사 미사일이 아니라 지상 발사 미사일 동풍 계열을 팔은 거죠. 그것이 파키스탄에서 북한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 파키스탄과 북한은 굉장히 핵미사일에 대해서 긴유하게 협력을 했습니다. 원심 분리기를 북한에 이미 기술을 전해줬다고 하는 칸 박사 이야기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중국이 분명히 파키스탄에 팔 때는 너만 가지고 절대 다른 데 팔거나 기술을 이전하지 마라. 당연하죠. 약속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중국의 암묵적으로 눈 감아주는 사이에 파키스탄으로 북한으로 간접 흘러갈 가능성 하나와, 그러나 최근 3, 4년 동안 이런 기술 진전을 이루고 파키스탄에서 들어온 것은 단순하게 고체 연료 미사일, 지상 발사인데 잠수함 발사는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걸 고려하면 파키스탄을 통해서 간접으로 흘러들어왔을 가능성보다 시진핑이가 직접 줬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무게를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우선 지금 시험 발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기술은 비록 바지선에서 이번에 발사를 했지만은 일단은 SLBM의 기술은 완료를 한 것으로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양산하고 실전 배치하고 하려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생산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미사일을 양산을 해야 된다. 두 번째, 이걸 실을 수 있는 3,000톤짜리 이상 되는 대형 잠수함을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첫 번째는 기술은 개발됐지만은 생산을 많이 한 걸 막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예 개발을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3,000톤짜리 이상 잠수함이라든지 그 다음에 핵미사일 양상에는 다양한 부품 재료들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아까 미사일의 HTPB라고 하는 주연료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주연료는 아마도 그다지 어려운 기술이 아니고 또 받아서 북한이 아마 생산을 했을 거로 판단이 돼요. 그런데 이 고체 연료가 안정성 있게 추력을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첨가제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고도의 화학적 산업 기반이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북한에는 그런 화학적 기반이 없습니다. 이러한 고체 연료 미사일에는 2,000개에서 3,000개 이상의 핵심 부품이 있어야 돼요. 이 부품들은 전부 다 첨단 ICT, 탄소 섬유와 같은 복합 소재, 아주 강력한 열을 견딜 수 있는 내열 소재, 그 다음에 위성 항법,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안에 반도체 덩어리입니다. 북한이 산업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다 밀수를 합니다. 어디서 할까요? 중국을 통해서 하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흘러 들어가서 중국을 경유해서 가거나 중국 자체에서 생산되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국제 소위 전략물자 수출 통제 체계라고 그러는데, 예, 유엔 안보리 결의안도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산업통상부의 전략물자 수출 관리 법과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요걸 집중적으로 하는 게 전략물자 관리원이라고 하는 산하단체도 있습니다. 이게 국제 유엔하고 면밀히 해서 북한이 더 이상 SLBM을 양산을 할 수 없도록 하고 3,000톤짜리 이상 대형 잠수함을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또 한 척만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 척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우선 국제 전략물자 수출 통제 체계를 철저히 해야 된다.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할 리가 없고 오히려 북한을 도와주지만 빨리 우리가 정치적 리더십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서 이게 중국도 반도체 생산 못하지 않습니까? 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좀 들어가고 있어요. 지난번에 미사일 시험 실패해서 우리가 2010년도 뜯어보니까 국산 반도체 우리나라가 생산한 덩어리예요. 유엔 제재가 나오기 전인 2000년 초반까지는 일본 제품도 많이 일수가 됐어요. 근데 지금 일본은 철저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한국만 제대로 하면 사실은 엄청나게 북한의 미사일 능력을 제한시킬 수 있어요. 근데 한국 정부가 지금 한국이 제일 구멍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정부가 제대로 정신을 차려서 이런 것만 잘해도 북한이 소규모 부품을 소재를 밀수를 해서 시험은 할 수 있어도 양산 배치는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완전하게 막지는 못하더라도 북한의 핵능력 발전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다. 북한의 핵능력이 최소화되는 것은
우리가 대응하는 국방 수요가 축소됨을 의미합니다. 적은 돈으로 효과를 더 발휘하는 거죠. 그리고 단지 방어뿐만 아니라 아예 공격용 무기를 더 가져서 억제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능력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나의 능력은 맥시마이저 시키고 적의 능력은 미니마이저 시켜서 상대적으로 우세를 달성하는 것이 전성의 제1의 교체입니다. 이 과정을 만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잠수함은 제일 좋은 게 출항하기 전에 기지 나오기 전에 파괴해버리는 겁니다. 기지를 봉쇄하고 우선 기지를 파괴할 수도 있고요. 그럼 잠수함이 거기서 파괴되거나 혹시 잠수함이 출항되더라도 재보급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운 좋게 기지가 파괴될 때 잠수함이 있으면 100점이고요. 만일 잠수함이 미리 출항했더라도 최소한 다음에는 재무장에서 공격을 못하니까 50점짜리는 되죠. 기뢰 같은 걸 설치해서 기지 자체를 봉쇄해서 아예 잠수함이 못 나오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뢰 설치하기 전에 이미 출항했던 잠수함은 못 들어가 있죠. 다시 항구로. 그러니까 파괴하거나 봉쇄하면 재수 좋으면 아예 원천 봉쇄할 수도 있고 나중에 재무장을 못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자마자 발사하기 전에 잠수함을 부셔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한국, 미국, 일본이 이거는 손을 잡아야 됩니다. 지금 뭐 지소미아가 파괴돼서 기본적인 일본과는 정보 교류가 안 되니까 요원한 일인데 빨리 리더십을 바꿔서요. 정말 좋은 대통령, 좋은 국방부 장관, 좋은 외교부 장관, 외교안보 라인을 일신을 해서 한미일이 적극적인 대잠 작전을 한다면 북한이 사실은 잠수함 능력이 굉장히 구닥다리거든요.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우리 장보고2 정말 이거는 뭐 3주간 자망하면서요 소리 하나도 안 납니다. 심포 앞에 딱 매복만 하고 있어도 100% 그냥 격침시킬 수 있어요. 제가 이거는 뭐 더 이상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군사적인 좀 포함돼서 그냥 개념만 이야기하는데요. 100% 우리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 결단만 하면 지금도 북한이 SLBM을 개발해도 2,000톤, 3,000톤짜리가 나올 수 있는 서해에는 못 나오거든요. 항구가 없어요. 동해 딱 심포 한 군데 뿐입니다. 그래서 더 개발해도 한두 군데겠죠. 딱 위성으로 찍어서 거기에 우리 잠수함 매복하고 있으면 쏘기 전에 없애버릴 수 있어요. 한미리 같이 하면 일본이 갖고 있는 우리보다 4,000톤짜리 소류급 AIP 잠수함입니다. 그러니까 장보고 3보다 1,000톤이 더 큰 아주 어마어마한 우리보다 성능이 훨씬 좋은 세계에서 제일 좋은 잠수함을 일본이 갖고 있어요. 재래식 잠수함. 그 다음에 미국의 원자력 잠수함. SSB에는 뭐 한 16척이지만은 SS 그냥 일반 미국의 모든 잠수함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입니다. 미국이 한 80척 갖고 있어요. 두세 척 여기 갖다 놓고 하면 SLBM 못 나옵니다. 북한 못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미일이 대잠 작전을 통합하면 SLBM 걱정 우리 국민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만일 못 잡아서 만일 배가 나와서 쏘았을 때 대잠 작전을 통해서 격침하게 쏘았을 때 미술 디펜스, 미사일 방을 한미일이 통합해야 되죠. 통합하면 또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패트리어트 3 뭐 8개 포대밖에 없지만은 일본은 패트리어트 3가 24개 포대에 8척의 이지삼의 SM3 미사일 또 SM3 블록 2라고 새로 개발한 요격고도 1,500km짜리 그러니까 거의 사드보다 10배나 방어 범위가 넓은 이런 걸 또 지상에서 이지스 어쇼라고 설치하고 있죠. 뭐 이런 것들 다 통합하고 괌에 있는 또 미국의 사드라든지 미국에 수십 척이 있는 이지스함 다 SM3 있습니다. 그거 몇 척 같이 하고 한미일이 같이 하면 지금 말이죠. 당장 한미일 대잠작전과 한미일 미사일 방어망만 통합하면 정말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북한의 SLBM 이후로부터 우리 국민이 발 뻗고 자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걸 못해요? 오히려 파괴하고 있어요.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대북이신과 안보정책 때문에 위기에 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더 내고 노력해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우리가 외교관계나 국방이나 이런 시스템만 잘 갖춰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널려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 스스로 북계의 위협의 아가리 속으로 북한의 아가리 속으로 우리 국민을 밀어넣고 있다 지금. 이것은 사실은 지금 이런 SLBM 위협을 포함해서 북한의 핵위협, 안보상의 위협은 그냥 문재인 정권이 자초한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정권만 바뀌면 정말 돈 한 푼 안 들이고 그냥 사인 한 번만 하면 해결할 수도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그걸 힘을 보태 주셔야 되고요. 미국하고 일본하고 동맹을 튼튼히 해도 할 수 없는 부분은 우리 전문가들이 또 해야죠. 마지막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잠수함을 개발해요. 이건 비단 SLBM 위협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3,000톤을 넘어서 저는 일본의 소류급 4,000톤짜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만일 우리 주변국 위협이라는 게 중국, 러시아 아닙니까? 일본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기 때문에 일본과 우리가 또
미국이란 매개로 해서 사실 안보 협력을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그건 순 좌파들이 만드는 허황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945년 전에는 일본이 우리 적이었는지 몰라도 45년 이후에는 중국, 러시아가 적입니다. 국제관계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다고 하잖아요. 지금은 일본은 친구고 중국, 러시아는 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4,000톤짜리 거 만들어서 거기에 통신기기를 다 태울 수 있는 EMP탄 같은 것들을 한 20발 정도를 싣고 바레만, 오하이만, 상하이만, 블라디보스톡 앞에서 우리가 매복하고 있다면 거기에 하나 들어가면요. 상하이나 베이징이나 이런 큰 도시들이 컴퓨터도 타고요. 데이터베이스도 다 타고요. 통신기기도 다 탑니다. 금융 데이터베이스 다 타버려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같이 IT가 발달돼 있어 여러분들 카드 못 쓰고요. 은행 잔고가 갑자기 어느 날 타버렸다고 생각하십시오. 개인이나 기업이나 망하죠. 그러니까 구태 핵무기 없어도 됩니다. 원시시대로 돌아가는 거죠. 중국의 해안 가장 1등부터 10등까지 도시가 원시시대에 돌아간다는 소리는 뭐예요? 중국이 망한다는 소리입니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금융적으로 망하는 것을 각오를 하고 한국한테 찝쩍거려서 얻는 이득이 그거보다 클까요? 아니죠.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전략 잠수함 개발에 항공모함, 경항모 별 필요 없습니다. 그거 만들어서 뭐 할 겁니까? 그거는 외교로 풀어야죠. 우리의 석유 방어선이나 이런 것들은 한미일 외교로 풉니다. 일본도 미국하고 협력을 통해서 그런 건 풀어요. 우리 안보 위협은 주변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안보 위협이 인도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저 대서양의 영국이라든지 태평양에 있는 미국이 우리의 적이면 항공모함 만들어서 방어해야죠. 그거 우리 친구인데 그게 왜 갑니까? 우리 안보 위협은 중국, 러시아 바로 한반도 주변에 있어요. 멀리 가는 항공모함 필요 없어요. 지금 다 비행기들 항속거리가 떠서 육상기지에서 뜨면 됩니다. 좀 오래 가는 거는 공중거북이 달면 되고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항공모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잠수함을 제대로 된 게 만드는 것이 우리 안보 수요를 충족한다. 근데 문재인은 그건 거짓말 해가지고 이것도 항모 만든다고 선짓만 하고 있어요. 그 돈 있으면 4,000톤짜리 장보고 쓰리 배치 2를 만들어서 주변국을 억제해야 됩니다. 혹시 뭐 일본이 그렇게 걱정되면 동경만 앞에 하나 갖다 놓으십시오. 어떻게 할 겁니까? 잡지도 못하는데. 자, 그게 억제다.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가 북한의 SLBM 발사를 기하로 우리도 잠수함 강국의 길을 걸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대합니다. 자, 북한의 능력이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전략물자 수출 통제체제를 국제체제와 함께 잘 협조를 하자. 북한의 SLBM이 쏘기도 전에 잠수함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한미일 대잠작전을 통합하자. 만일 잠수함을 파괴시키지 못해서 미사일을 쏘았을 때는 한 발도 우리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한미일 미사일 방어망을 통합하자. 우리 스스로의 잠수함 강국으로 갈 수 있도록 여기에 집중해서 투자하자. 이 세 가지가 대안이 되겠습니다. SLBM에 관련돼서 종합적인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매주 나가서 광화문 집회에서 연설을 합니다. 뭐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국민들에게 연설 또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알리는 것 외에는 사실은 우리가 큰 수단이 없죠. 그러나 사실 이 알리고 국민이 깨닫고 이걸 공유하는 것만큼 더 큰 힘이 없습니다. 주권 재민, 국민은 국가의 주인입니다. 문재인은 우리의 종입니다. 종이 주인을 속이고 곡간을 흘고 있고 대문과 CCTV를 잠궈서 강도를 집안에 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잠만 자면 됩니까? 아니죠. 이제는 주인이 깨어나야 합니다. 종을 꾸짖고 그래도 종이 못 깨달으면 종을 해임을 해야죠. 새로운 종을 우리가 임명을 해야죠. 바로 그 순간이고 이것이 오늘날 SLBM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대한민국의 생존을 좌우하는 안보 위기를 해결하는 가장 핵심적인 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